자, 이어지는 내용은 primal form을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서 듀얼이라고 하는 그런 폼을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죠. 방금 전에 봤던 primal form, 장점은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D라고 하는 그 X의 차원이 높아질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D라고 하는 차원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었었죠. 그죠? 왜냐하면 W, 뭐 X 이런 게 D 차원인데 그게 벡터가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D가 아주 크거나 심지어 우리는 무한대 차원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다음 렉처 노트에서 이런 무한대 차원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럴 때 프라이멀 폼은 사실은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즉 D, 하이 디멘저널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직관적이긴 해요. 근데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그 이론적으로 흥미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투이티브하긴 하지만 인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까 프라이멀 폼 보면 서포트 벡터 어떻게 이게 어디에 서포트 벡터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primal formulation에 대한 대안으로 dual formulation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최적화 이론을 보면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전화가 왔는데 다시 최적화 이론을 보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primal problem이 dual form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프라이멀 문제가 이런 최소화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최소점을 찾는 그런 문제. 그런데 우리는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소로 만드는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만약에 W라면 이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미니미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만약에 somehow 어떤 이유에선가 맥시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쉽다면 그러면 솔루션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SVM에 대한 primal formulation은 dual formulation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primal 문제를 푸는 것이나 아니면 듀얼 문제를 푸는 것이나 동일한 솔루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듀얼 포뮬레이션을 풀었을 때 장점이 있으니 첫 번째 장점은 프라이멀 포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D라고 하는 X의 차원이 직접 노출이 된 반면에 이 듀얼에서는 얘가 implicitly 노출이 됩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X 트랜스포즈 X에만 등장을 하고요. 직접 X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듀얼 포뮬레이션이라는 거는 n에 대해서 스케일하면 되는 것이지 프라이멀처럼 d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n은 무한대로 안 가죠. 우리가 트레이닝 example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n이 커지면 여전히 계산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프라이멀 대비했을 때 이런 그 n에 대한 스케일링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차원도 당연히 우리는 다룰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한대 차원 같은 경우, 그래서 무한대 디멘전 이것도 프라이멀로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듀얼 포뮬레이션으로는 무한대 차원 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서포트 벡터 머신의 키 프로퍼티,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듀얼 폼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듀얼 폼을 한번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증명을 하거나 완벽히 꼼꼼하게 유도를 하진 않을 거예요. 듀얼 폼에 대한 아이디어 전달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위주로 체크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primal form이 됩니다.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objective, 즉, 이 부분이 이제 그 W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마진의 크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maximum margin classifier, SVM이죠. 그래서 이제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optimization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example의 숫자만큼 constraint가 있는 이런 constrained optimization이 됩니다. 이것이 primal form입니다. 자, 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unconstrained optimization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테크닉을 써서 우리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을 unconstrained optimization, 즉 아래와 같은 조건 없이 이런 오브젝티브만 있는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디테일은 여기 아래쪽에 코멘트에 적어놨고요. 뭐 여러 수업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수강생들도 있고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primal form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 즉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최적화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없는 형태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결과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원래 우리 1, 2번 두 개의 어떤 그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프라이멀 포뮬레이션을 3번이라고 하는 단일한 오브젝티브를 갖는 그런 문제로 변형할 수 있고요. 잘 살펴보면 이 위쪽에 있는 constraint, 저기 objective function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constraint는 역시 이렇게 조건에 녹아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variable, 이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를 이용해서 위쪽 1, 2번에 나와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융합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고요. 우리 포뮬레이션에서는 듀얼 베리어블이라고 불립니다. 즉 원래 프라이멀 포뮬레이션에서 주인공 변수가 되는 것은 이 W였죠. 우리 모델의 이제 웨이트였고요. 반면에 이 듀얼 포뮬레이션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 듀얼 베리어블 또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알파 t라고 하는 것은 t번째 이그젬플에 대한 듀얼 베리어블이고요. 아래쪽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알파가 그 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굵은 알파의 벡터로 사용을 했고요. 그 굵은 알파 벡터는 n 차원, 즉 우리에게 주어진 large n 개의 이그젬플이 있다면 하나의 베리어블에 하나의 이그젬플에 하나의 듀얼 베리어블, 즉 n 개의 이그젬플이 있다면 n 개의 듀얼 베리어블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2번을 푸는 대신에 3번을 풀어주게 될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라그랑지 펑션을 일단은 우리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라그랑지한 펑션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SVM의 듀얼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디테일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 수준의 기계학습에서 다루기에 조금 그 많은 내용이 이제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새들 포인트 티어렘이나 라그랑지안 듀얼 티어렘이나 KKT 컨디션, 뭐 슬랙 컴플리멘터리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디테일이 필요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옵티미제이션의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SVM의 듀얼 옵티미제이션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3번식에서 우리가 유도한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제 우리는 이용해서 4번과 같은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유도할 수 있고요. 아까 1, 2번식, 즉 W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문제에서는 W의 2분의 1 곱하기 W의 제곱을 미니미제이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니미제이션이 아니라 맥시미제이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W에서 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를 보면 알파의 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알파가 있기 때문에 총 라지 n개만큼의 알파를 모두 합한 그런 텀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럼 뒤쪽에 이것은 이제 모든 이그젬플을 페어와이즈로 하나씩 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그젬플이 라지 n개 있다 그러면 n 곱하기 n만큼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는 데이터 포인트를 표시해 놨고 초록색으로는 각 데이터 포인트의 레이블을 표시해 놨고 빨간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듀얼 베리어블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이그젠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는 S, 하나는 T라고 그냥 우리 인덱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이그젠플을 뽑아서 X끼리는 내적을 취해요. 여기 보면 XS하고 XT를 트랜스포즈, 즉 내적을 취하게 되고요. 스케일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레이블은 곱해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텐데 어쨌든 이 두 개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듀얼 베리어블도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더한 것이 4번의 두 번째 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시 컨스트레인트가 붙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 곱하기 y, 즉 각 이그젠플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원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x, 하나는 레이블 y, 하나는 듀얼 베리어블 알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듀얼 베리어블 알파하고 그다음에 레이블 y를 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것, 이것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레이블을 알파에 의해서 컨비네이션을 쭉 하면 그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도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컨스트레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이그젠플에 하나의 알파 베리어블이 있고 그 알파 t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non 네거티브하다라는 거예요.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네거티브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derivation, 유도는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한 디테일이 필요해서 생략을 했고요. 혹시 관심 있는 수강생들은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 섹션에서 살펴봤던 그런 primal formulation을 풀어도 SVM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도 우리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포뮬레이션은 우리는 듀얼 포뮬레이션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듀얼 포뮬레이션 좀 전에 유도를 했고요. 이거의 성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4번 그 식을 보면 이 앞에 있는 건 알파에 대해서 리니어한 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알파에 대해서 쿼드레틱한 그런 텀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2차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라이멀 폼도 커머셜 제너럴 퍼포스 QP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요 듀얼 폼도 역시 제너럴 퍼포스 QP 서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듀얼 포뮬레이션은 프라이멀과 다르게 디멘저널리티가 직접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자, 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어디에도 디멘저널리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는 부분에 implicitly 나타날 거예요. 즉 만약에 10차원 벡터에 x가 있다면 그렇죠? xs가 10차원 벡터고 그 다음에 xt가 역시 10차원 벡터라면 이 둘을 내적해주기 위해서는 d만큼 d차원만큼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두 개 곱하고 더하고 두 번째 거 서로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d번만큼 우리가 이제 더해줘야 되는 곱하고 더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차원 d라는 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가 나중에 커널 트릭 할 때도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어쨌든 요 듀얼 포뮬레이션에서는 디멘저널리티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주 높은 D,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고요. 우리 프라이멀과는 달리 이 듀얼은 어떤 거에 의해서 스케일링이 되냐 하면 N, 즉 이그젠플 숫자에 대한 스케일링. 하지만 D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스케일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n이 아주 크다고 하면 역시 이제 그 QP 서버가 그 동작하는데 계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프라이멀 대비 이제 D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장점이 있다 뿐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n이 아주 크면 계산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이 듀얼 폼의 중요한 프로퍼티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4번 포뮬레이션을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포뮬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뒤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 입력을 단지 이너 프로덕트로 즉 아까 XS 트랜스포즈 XT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input 데이터라고 하면 y보다는 x를 의미하는 것이고 x 측면으로 보면 다른 거는 드러나지 않고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만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쪽에 커널 트릭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따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너 프로덕트로만 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프라이머라고 듀얼 풀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QP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General Purpose QP Solver로 풀려면 역시 우리 프라이머 할 때 그랬잖아요. QP Solver에 넣으려면 그 QP Solver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변형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티피컬한 QP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포맷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해라. 그리고 x에 대한 쿼드래틱 텀, 그죠? 2차 텀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리니어 텀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x 앞에 어떤 매트릭스를 곱한 것이 이런 b라고 하는 벡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꼴로 변형을 해서 QP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 QP 서버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 최적의 x를 우리에게 주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다라고 하면 위에 게 이니퀄리티라면 밑에 거는 이렇게 같다, EX가 D랑 같다라고 하는 이퀄리티 컨디션도 조건도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QP 서버의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문제를 주세요. 즉 Q 명시해 주시고요. C 그리고 A, B, E, D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적의 X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꼴로 변형을 한번 해보죠. 우리의 SVM 듀얼 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런 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역시 이런 형태로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알파에 대한 맥시미제이션 문제인데 QP 서버가 미니미제이션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붙이면 되죠.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에. 그래서 맥시미제이션을 미니미제이션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합니다. 앞쪽에 나와 있었던 예를 들면 요식 여기 보면 뭐 알파 다 더하는 거 이게 리니어 텀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그젬플 서로 곱해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쿼드래틱 텀인데 네거티브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쿼드래틱 텀이 있고 여기에 리니어 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조건이 첫 번째 것은 이제 이 부분이네요.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이 꼴로 바꾸려면 위쪽에 있는 꼴로 바꾸려면 뭐 양쪽에 네거티브 붙이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작다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알파하고 y 서로 곱한 거 그리고 다 더하면 0이다 라는 조건 바꿔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y 벡터하고 알파 벡터 내적 취하면 되고 그것을 0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쿼드래틱 텀을 구성하는 이 Q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결국 각 이그젬플을 서로 하나씩 뽑아서 첫 번째 뽑아서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뽑아서 뭐 조합해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Q라는 게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포뮬레이션을 보더라도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 X하고 Y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포뮬레이션 완벽하게 디터민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Q라고 하는 매트릭스 그렇고 여기 Y라고 하는 거 레이블이니까 그렇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Q
그리고 나머지 뭐 C나 D, E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앞 페이지하고 이렇게 매칭해 가면서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QP 솔버에다가 대입을 하고 엔터를 띡 하고 치면 하나의 이그젬플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알파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벡터는 알파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의 숫자와 동일한 그런 차원을 갖는 벡터가 리턴이 될 겁니다.